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남미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과라니 저고리 후손이라고 합니다. 과라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라니어를 사용하면 물건값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과라니족은 전체 인구에서 소수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의 스페인 혈통 백인과 과라니족 혼혈족입니다. 국민 90%가 과라니어를 할 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파라과이가 독립 당시 자국민의 혈통 절반에 섞인 과라니 부족들을 생체성을 국가 전체성을 띄운 덕분입니다. 잉카 문명이 발달한 안데스 산맥 일대가 아닌 대부분이 남아메리카 변방지역인 그렇듯 대항해 시대 스페인들의 식민지 개척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유럽의 식민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스페인 왕시 이탈리아 탐험가들로 구성된 운영들 과라니 부족 지역을 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라니족은 백인들의 통치를 거부하였습니다. 과라니족 인디언들이 계속된 반란에 지친 스페인 제국 정부는 1607년 카드록 수도의 예수의 파라과이 통치를 맡겼습니다. 비록 18백기는 했지만 예수에 의한 17세기 레둑시온 체제는 신앙을 통해 특정민족의 과라니족을 보호하고 생존하고 심지어 국제무역 체제에서 한몫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청이 너희나 마찬가지였던 스페인의 다른 식민지 상황은 생각해보면 매우 극적입니다. 스페인 식민 역사상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메소티스임에도 인디언 언어인 과라니어가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즈텍, 마야, 인디언이 원주민 멕시코에게 주로 스페인어가 쓰이고 콜롬비아에서도 집착하던 원주민 언어들이 소멸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잉글로 아메리카도 원주민 언어 대부분이 유술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만큼은 옛날 토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서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삼국동맹 전쟁이 삼국동맹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삼국동맹이라 합니다. 삼국동맹과 치른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이 전쟁 후반기에서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원에 있는 파라과이 국민 기록 보관소가 브라질 제국군에게 약탈을 당하여 모든 문서가 브라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브라질 지하창고에 150년도로 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 측 역사학계가 이 역사서 기록에 손대고 연구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낙후된 브라질 국내 사정으로 인해 자국 역사 연구나 분석에는 관심을 쏟는 빈도가 높지 않았기에 훗날을 기하고 역사 기록들을 대량으로 쌓아두기만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 식민지 시절 예수의 에둑시온 체제, 파라과이 건국사, 삼국전쟁 이전은 파라과이 정치사, 파라과이 최대 전생기, 파라과이 전쟁까지 역사 기록이 꽤 부실하며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라과이 현지에서 배우는 파라과이 역사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배우는 파라과이 역사는 객관적이 아닌 각자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비교해 가면서 볼 경우 곳곳에서 역사 왜곡, 프로파간다, 학색 선전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1910년 11월 새롭게 선출된 마녀를 건드려 정부는 몇 달도 되지 않아
전쟁무 장관이나 알베노 하라 군사가 쿠데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파라과이는 전국 4개 군구로 나눴습니다. 각 군국 1개당 보병대, 기병중대, 포대가 주도를 했습니다. 알베노 하라는 이들을 이용하여 다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콘다라 대통령은 이율 사태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날 알베노 하라는 의회에 의해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집권자는 하라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군사 혼란은 비밀리에 계획되었습니다. 1911년 1월 내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아돌프 미켈맨은 곤드라 대통령으로 복위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콘센시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1공군 사령관 알프레드 메이드나 소련과 합력하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앵글시온에 주둔한 제4군의 사령관 페드로 멘도사 대령 벨기로 곤드라 포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1904년 혁명은 파라과이의 자유당 정권 수립을 위해 대중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유당의 통치는 급진파 시민파 사이 파벌 싸움으로 빠르게 변질되었습니다. 급진파 이후 친사레르파와 친곤다라파로 분열되었습니다. 마닐라 곤다라는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에두라르드 사레르는 친곤다라파이지 보이자 내무장관 호세 파트리시오 고기 아리의 사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곤다라 대통령이 이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1920년 10월 모장은 30명의 사르르 지지자가 이 아순시온 경찰본부를 점령하였습니다. 250명의 교도대의 지휘를 받아 곤다라의 사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사학교장 마일날고 대령은 곤다라에게 숭상을 선언했지만 곤다라는 이율 사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사임을 거부했지만 곤다라의 태도는 암각하였습니다. 뒤를 이은 부통령 필리스 파이바드 10일 만에 임시 대통령직을 사임해버렸습니다. 전국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직은 자유당 소속의 상원의원이자 곤다라 파이든 로셰비오 알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에드와르도 사에레로는 알라를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알라의 대통령 임명을 찬성하였습니다. 문제를 치는 사헬파의 내부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전직 전쟁부 장관이었던 아돌프 치레페 대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콜로당까지 치레페를 지지하면서 대선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알라 대통령은 그 부권을 행사하며 무위로 돌아가자 친사헬파는 강제로 의회를 증거해버렸습니다. 이후 체리페이 제2군과 페드로 멘도사 대령이 제3군과 처음 방문에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프란시스코 브리조엘라 중령이 제1군까지 합류하였습니다. 결국 수도와 그 집권 군대까지 합류하면서 방군은 스스로 호홍군으로 말하면서 내전의 반발이 다가왔습니다. 반면 정부는 보병 1개 중대, 중기관총 1개 중대, 호위 중대, 기본 1개 중대, 공병대와 사관학교 생도 및 교관으로 구성된 중대, 그리고 3천의 경비정을 포함한 250명의 해군만을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치리페 대령이 이끄는 반란군은 5월 파라과이에서 아순시온을 향해 천천히 진격하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외시키기 위한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6월 9일 아순시온 군부에서 집결한 반란군은 정부군과 시민군으로 구성된 600명의 규모의 군대에게 응징되고 말았습니다. 반란군은 결국 6월 14일 파라과이로 후퇴하면서 일자 공식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반군은 1923년 3월 18일 피아라카를 계속 공격 점령해버렸습니다. 3개월간 적시는 회복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후관 알리대회가 이끄는 경무그룹 군수본 수송받자 20대까지 깃털한 정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지도자인 지리페 대령이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1923년 5월 18일 죽었습니다. 방군 사령관은 베드로 멘도사 대령이 되었습니다. 1923년 4월 요세비오 아알라 대령은 건강 문제를 사용하며 정부 장관 엘리히오 아알라가 뒤를 이었습니다. 생기를 적은 정부군 대부분 파라과이와 이파 크라이에 주둔하였습니다. 한편 호세 산체스 소련이 질병으로 후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야전 치유관은 특히 가리비아에게 일시적으로 이양되었습니다. 1923년 7월 프란시스코 브라주엘라 중령의 방군은 거스민 시온을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점령했으나 물자 부조로 다시 후퇴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방군은 진압되었으나 브리주엘라는 아렌타라로 도망갔습니다. 모리니고 대령은 완화 정책으로 1940년 정치 활동을 합법화하여 자예기 야당의 이율 담보 여당 콜로라도 당으로 구성된 일인대학을 조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율당은 1947년 초에 모리니고에 반발하면서 일인대학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에 경단 모리니고 대통령은 콜로라도 당만을 지지하면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율 당원은 자유당 및 파라과이 공산당 및 공동 정서를 체결하여 라페엘 프랑코를 리더로 하는 반란군의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1940년 파라과이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덮친 격으로 해군의 거의 전체와 육군 일부가 반란군에 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육군 사령관이던 알프레드 스트로에스네르가 콜로라당을 지원하면서 모리니고는 방정에 나섰습니다. 결국 1947년 8월 반란군을 해산시키며 정부 측이 승리하였습니다. 이후 파라과이는 야당이 북부가 되면서 일당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남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민족 열풍이 불었습니다. 1988년 9번째 대통령이 오른 스트로에에서 내리는 1989년 최측근인 아네르스 로드리게스 장군에 의해 쿠데타로 축출되었습니다. 브라질로 도망갔다 합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2006년 브라질에서 사망한 그 시체는 파라과이 정부가 인도를 거부하여 지금도 브라질과 공동묘지에 미쳤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이네스의 피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파라과이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손꼽히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토지를 거의 도착하지 않은 문제는 민주화 이후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도 장기 집권하는 콜로라도는 의원들 상당수가 이런 토지 문제로 곤란이 있는데다가 그나마 토지 개혁을 중지하던 페르난도 로고 대통령도 임기 1년을 앞두고 탄핵했다가는 이 일이 생겼습니다. 1998년 5월 대선에서 라울 쿠바스 그라우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쿠바스는 리노 오비에도와 전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취임 3일 후인 8월 18일 오비에도를 석방시켰습니다. 파라과이 대법원은 다시 복역시킬 것으로만 명령했으나 무시하였습니다. 1999년 2월 하원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 여부 탄핵소추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24일 부통령 루이스 마리아 아르가냐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쿠바스 대통령이 사죄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8명이 죽었습니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3월 28일 그라우나는 사망 브라질로 도망갔습니다. 한편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공석이 되자 상호원 루이스 앙헬 곤살레스 마치가 대통령직으로 승계하였습니다. 마치 정부는 지금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연립 정부를 세웠으나 2000년 2월 전통 급진 자유당이 결당하면서 이로써 야대 행복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00년 5월식으로 쿠데타 밀수가 2000년 8월 공성했던 부통령직 선거에서 정통 급진 자유당의 훌륭한 세자를 팔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01년 8월 탄핵 시도까지 발생하면서 마치 정부의 양력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당 정권을 유지하였습니다. 2003년 대선에서 리카르도 두아르데 후보가 정통 급진 자유당의 훌륭한 세자를 프랑크를 꺾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두아르테는 콜로라도 소속에서 핑크 타이드 생각으로 보이며 진보에 가까운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 변화과 대통령 재선에 대한 헌법 개정 추진 등의 모습은 판인과 콜로라도 당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대선에서 콜로라도 당은 당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주교 출신의 페르난도 로에게 1개월 맞았습니다. 콜로라도 당은 장장 11년 만에 집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파라과이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이기도 하였습니다. 높은 기대를 받으며 지만 로고 대통령은 정작 청파대일과 경전을 해가지 못하고 주교 시절 여성 정성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이까지 낳는 등 논란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2012년 6월 경찰 발포로 농민 10명이 죽었습니다. 80명이 부상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당이 콜로라도당은 국정운영 능력 분야에서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콜로라도 당의 다수를 점하기 위해서는 로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2월 로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6월 20일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로고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유무라 페데리코 프랑코 대통령이 승계하였습니다. 2013년 대선에서 오라시오 카르도스 후보가 당선되며 당연히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카르도스 대통령을 두고 전 대통령이 태어나고 인해 정지했던 에르코스로 정해영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선을 가는 기한은 내용의 헌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반대 시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마리오 아브로 베니테스와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 뒤를 이으며 콜로라도 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파라과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파라과이는 우루과이와 축구 전쟁을 할 정도로 축구를 잘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스페인 식민지였으면서 자기 과라니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페루, 중남미 지역은 전부 스페인의 식민지였을 때 자기 부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라과이만 빼놓고는 전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만은 자기 부족 과라니어를 90%가 사용하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